자, 이제 배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배설인데요. 배설. 영양소가 호흡에 의해 분해될 때 생기는 노폐물을 생물체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우리가 배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배설 보시면 단백질과 탄수화물, 지방 3대 영양소, 요 주영양소들이 있죠. 이 3대 영양소 바탕으로 해가지고 얘들을 우리가 세포호흡에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사용하게 되냐? 일단 소화를 통해서 아미노산과 포도당, 자, 아미노산과 포도당,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이렇게 모노글리세리드 이렇게 분해시켜 가지고 우리가 세포호흡에 사용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펜이 안 나오니? 세포호흡에 사용하게 되면요, 포도당 같은 경우는 물과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되고요, 지방도 물과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백질만 좀 다른 게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보니까 암모니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암모니아는 간으로 이동을 해서 요소, 간세포들이 요소로 바꾸게 되고 얘들은 콩팥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물과 이산화탄소 중에 물은 콩팥을 통해서 배출되기도 하지만 폐를 통해서 이산화탄소와 함께 밖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설계는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그림이 되어 있죠. 네. 양쪽에 콩팥이 하나씩 있습니다. 콩팥을 다르게 뭐라고 하냐? 신장이라 합니다.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우리는 콩팥동맥, 심장에서 나와서 콩팥으로 간다 해서 콩팥동맥, 이걸 다르게는 신동맥이라고 하고요. 콩팥에서 나오는 혈관을 콩팥정맥, 신정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콩팥에서 만들어진 오줌은 오줌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모이게 되고 방광에서 요도를 통해 배출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뭘 기억해 줘야 되냐?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이산화탄소와 물을 노폐물로 배출을 하게 되고요. 이걸 이산화탄소는 폐를 통해서, 물은 폐와 신장을 통해서 배설하게 됩니다. 단백질은 암모니아를 통해서 암모니아를 생성하게 되고요. 암모니아는 요소로 전환돼서 콩팥을 통해 가지고 신장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어떻게 이게 신장에서 걸러지게 되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신장은 이렇게 간략하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신동맥과 신정맥, 그리고 신장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요. 바깥쪽을 피질이라 하고요, 안쪽을 수질이라고 합니다. 이 피질은요, 신단위라고 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 신단위가 바로 네프론이라고 하는데요. 네프론은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요 세 개를 합쳐서 일컫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그림 보시면요, 이 사구체와 보먼주머니, 그다음 세뇨관이 보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네프론이 됩니다. 네프론은 신장의 피질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기관에서 각각의 부분에서 어떻게 물질들이 이동이 되느냐,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네프론의 사구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얇은 혈관입니다. 압력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를 통과하게 되면서 많은 것들이 여과되는데요. 이 여과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혈액 속에 수많은 것들이 여과가 됩니다. 포도당이라든가 아미노산이라든가 아니면 무기염류, 아니면 요소, 물, 그 밖에 여러 가지들이 여과가 되는데 여과되지 않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과되지 않는 거 단백질과 지방이 있는데 여기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됩니다. 뭐도 여과가 안 되냐? 혈구도 여과가 안 됩니다. 뭐가 안 된다고? 혈구도 여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과가 됐어요. 그럼 여과돼서 만들어진 처음에 오줌의 원료가 되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 우리는 원료라고 합니다. 얘를 뭐라고 한다? 원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원료가 세뇨관을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요, 모세혈관, 주변에 있는 모세혈관이랑 물질을 교환하게 됩니다. 이때 세뇨관에서 주변 모세혈관으로 물질이 가면 재흡수라 얘기를 하고요, 주변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이동하게 되면 분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재흡수와 분비, 여기 보시면요, 완전 재흡수라고 되는 부분이 있고 일부 재흡수라고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제 요걸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완전 재흡수라고 하는 건요, ATP를 사용해서 우리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완전히 이동시키는 걸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포도당과 아미노산이 그렇습니다. 자, 그 밖에 일부 재흡수되는 애들 혹은 분비되는 애들은 어떤 현상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게 되냐? 확산과 삼투 현상을 이용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물은 삼투 현상, 그리고 나머지 물질들은 확산을 통해서 이동하게 되죠.
그럼 전체 경로는 어떻게 이동하게 되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고체를 통해서 만들어진 원료는 세뇨관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 포도당과 아미노산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겠죠. 이 포도당과 아미노산은요, 세뇨관에서 능동수송을 통해서 이렇게 재흡수가 되게 됩니다. 재흡수가 되게 되고, 이 능동수송을 통해 재흡수된 포도당, 아미노산은 모세혈관의 농도를 높여주겠죠. 그래서 두 번째, 물이 삼투현상에 의해서 고농도인 모세혈관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이 물이 빠져나가니까 모세혈관과 그 다음에 오줌 중에 어느 쪽에 요소의 농도가 많고 어느 쪽에 무기염료의 농도가 많더냐? 오줌에 훨씬 많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확산을 통해서 요소 조금이랑 무기염료들이 다시 모세혈관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혈액 속에 남아있던 크레아틴이나 이런 나머지 노폐물들은요, 분비를 통해서 또다시 오줌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피는 깨끗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소화, 호흡, 순환, 배설 다 살펴보았는데요. 이 기관지의 통합적 작용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 자, 한번 봅시다. 이 그림은 정말 중요한 그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소화기를 통해서 음식물을 받아가지고 소화되지 않는 찌꺼기를 내보내면서 에너지, 즉 영양소와 물을 흡수하게 됩니다. 어디를 통해서? 영양소는 소장, 물은 대장을 통해서 흡수하게 됩니다. 이때 순환계에서는요, 이 흡수된 것들을 전체 몸 곳곳으로 다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죠. 심장이 펌프질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체순환과 폐순환이 있었어. 체순환 온몸으로 돌긴 하는데 폐순환은 뭐였지? 그렇지, 폐순환은 폐로 가서 뭘 받아주는 거야? 그렇죠, 산소를 받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선 또 호흡계까지 연결이 돼 있네. 좋아. 뭐 체순환은 조직세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O2와 영양소를 주고 CO2와 노폐물을 받아오네. 좋아. 그럼 배설계, 신장으로 가면 뭐가 되더라? 이때 노폐물과 물은 배설계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일부 물은 필요하다면 재흡수가 되죠. 그죠? 여기까지 요건 다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수노배, 기관지의 통합적 작용까지 다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한 번에 외우기는 좀 힘들 겁니다. 여러 번 자주 보셔야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열심히 복습하세요.